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수요일 이슈앤 전략 하반기 코스피 전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DB증권에서는요.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를 2,30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전일장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지금 3%가 채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락폭을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 무려 20%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현 상황에서도 코스피의 하락을 점친 배경, 남인호 소장께 한번 들어보죠. 네. 최근에 우리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자 각 증권사에서 하우스비어 가장 고점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뭐 3,000포인트, 3,100포인트, 또 어제는 이제 3,200도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방금 소개해 주신 DB금융투자의 강 팀장은 과감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DB도 2,950포인트까지 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랫부분 만일에 하반기에 즉 7, 8, 9, 10 만일 하반기에 지수가 안 좋아진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네, 2,4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봤더니 요즘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이 bad is good, 나쁜 경제 지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bad is good, 그러니까 나쁜 건 좋게 받아들이고 good is bad, 좋게 지표가 나오면은 FRB가 금리 인하를 늦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용된다 이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3,000포인트 넘게 잡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금년 안에 뭐 11만 원, 이제 12만 원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024년도에 그렇게 가긴 매우 어렵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우리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넘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사상 고점인 96,800원은 넘을지언정 10만 원을 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저의 영업 비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원칙에 이런 게 적용인데요. 고점은 더 좋게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 나타나고 저점은 더 나쁘게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 나타난다. 자, 주가지수가 이제 연중 최고점에 다다르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차트 봐보시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던 2022년도에 주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2023년 작년 연초부터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5.5까지. 주식시장 어떻게 됐나요?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주가 상승이고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이다. 그 반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주가 오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반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오르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내린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이 조금 시장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일단은 뭐 하락폭을 대폭 키운 증권사의 코스피 약세 전망 현재로서는 소수 의견입니다. 시장 상황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여러 의견 참고하시면서 흐름을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이제 이거 갖고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서 여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한국 시간 오늘 밤 10시 이렇게 됩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작 판매량이 직전에 신작 휴대폰보다 30%나 늘어날 거다 이런 판매 증가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내놓은 전망인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10시쯤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 320만 대가 팔렸고 물론 이제 전년 대비 50% 성장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중국의 이제 하웨이나 아너나 이제 비포 같은 중국 쪽의 폴더블 폰이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60%, 70% 폴더블 시장을 점유를 했는데 하웨이가 35%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물론 1분기는 기존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폴더블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하웨이가 선두를 차지했지만은 결국 이번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는 이제 AI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고 물론 기존에 갤럭시 S24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S펜으로 거기서 AI 그래피티라는 이제 그게 추가가 됩니다. AI가 알아서 그림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판매 대수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폴더블 관련주로 보게 되면은 파이넴텍이 있고 뭐 KH바텍이 있고 인터플래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도 폴더블 시장을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밴드 회사들에게 2원화, 3원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아이폰까지 이쪽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그때는 이제 폴더블 시장을 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가 최근에도 한 파이넴텍이나 관련 회사를 다녀왔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웨이 그 폴더블 폰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잘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갤럭시 M4 행사 이후에도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작년보다 굉장히 개선된 기능을 좀 보여줘야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폴더블 폰 쓰시네요 지금. 네. 그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폴더블 3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 사전 예약을 하긴 했습니다. 오. 그만큼 많이 충분히 개선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팀쿡도 계속 꾸준하게 이런 파이넴텍이나 KBH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힌지에 관련된 이게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개선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드를 쓰시는데 지금 새로 주문하신 것도 폴드입니까? 플립입니까? 폴더블. 폴드입니다. 폴드요? 예. 남성분들이 주머니가 좀 작은데 폴드 선호하시더라고요. 저는 플립을 써봤는데 예. 플립은 어느 순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딱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게 그 힌지 자체가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5 때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많이 개선되어 왔고 그거를 최근에 UTI라는 회사가 이제 코닝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애플사에 나중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 주름을 크게 많이 개선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UTI라서 그쪽도 관심을 가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힌지 문제는 개선됐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현지 시간 10일입니다. 발표가 되는 Z6 플립. 폴드 시리즈의 신상 폴더블 폰 판매량 3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폴더블계에선 지금의 아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전일장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죠.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전날의 주가 상승 배경과 향후 전망, 김영재 이사가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급 업체인데 25% 이상 급등하면서 전체 그 유리기판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급등의 원인에는 일단 전일 반도체 강세 흐름에 좀 동참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수원에 위치한 글라스 기판 사업장에 방문해서 개발 현황을 좀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기에 좀 집중되었다는 점이 어제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은 기존의 그 플라스틱 기판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제 40% 정도 빠르고요. 또 전력 소비량, 패키지 두께, 생산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금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AI 기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3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10년 후에 2034년에는 뭐 5조 7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 단계 이전에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유리 기판으로서 그래서 지금 방향성은 확실하게 전환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제 어떤 뉴스 흐름에 좀 우상향을 시도하는 시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현재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반기 고객사의 어떤 뭐 인증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일 성공한다면 최초로 이제 세계에서 유리기판 상용화 기업으로 될 것으로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아마 2027년 정도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테마적 접근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중장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용화가 한 2, 3년 후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하니까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액침 냉각에 대한 시장 관심도 역시 뜨겁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들의 서버 가동과 냉각 전력 수요를 위해서 액침 냉각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관련주 동향까지 이권희 대표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한동안 또 이게 액침 냉각이 좀 부각이 됐다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어제 또 다시 또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AI 서버사들이 이제 서브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액침 냉각 1위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인텔과 협업 중인 회사인데 향후에 델, 뭐 슈퍼마이크로,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XAI 데이터 센터의 서버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서브머는 상장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예,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찾으시면 안 나올 텐데, 기업인가요? 예, 미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 사업에 진출한 기업 중에 단연 이제 1위 기업이 서브머인데 이 액침 냉각을 이제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용량을 줄이는 거죠. 전기 사용 용량을. 이게 이제 뭘 낮춰야 되는 거냐면 전력 효율 지수라고 해서 PU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1에 근접시켜야지만 서버로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IT의 장비들, 그 서버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전기와 그다음에 전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그걸로 나눴을 때 1이 가까워야 사실은 전기가 거의 안 드는 거죠. 불필요한 전기가 안 드는 건데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흔히 에어컨 이렇게 트는 거죠. 예, 그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버를 시키는 방법 중에는 공냉, 순냉, 액침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액침은 이제 실험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액침이라는 말 자체가 액체에다가 그냥 서버를 담그는 겁니다. 근데 그 용액이 물이 아니라 물을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특수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들고 있는데 이 액침 냉각을 지금 현재 뭐 슈퍼마이크로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서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액침 냉각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이 확 커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서브모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KN솔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KN솔보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GS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정도 중심으로 해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아마 SK 이노베이션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 너무 조금 사업 분야가 작아서 좀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액침 냉각 모멘텀은 KN솔과 GST 관련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은 꿈을 먹고 살아요. 액침 냉각 그리고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 기판까지 관련주들의 동향 움직임 오늘도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는 LG이노텍과 오스코텍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수주 잔고를 주목하면서 증권가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한편 삼성 계열사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하나증권은 삼성 SDI의 목표 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HD한국조선해양 리포트부터 만나보시죠.
HD한국조선해양이 올 2분기 작년보다 5% 증가한 5조 7,552억 원의 매출과 285%나 늘어난 2,745억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 자회사의 공정 안정화에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조선해양 부문의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 중에 129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95.9%를 채운 HD한국조선해양, SK증권은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시스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한화시스템의 2분기 매출액은 작년보다 114.5% 늘어난 6,993억 원, 영업이익은 473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2, 이른바 천궁2에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데요. 1조 2천억 원의 규모로 지난 2022년 달성한 수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 단위 수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1분기 방산 부문 실적 호조 원인 중에 하나였던 K2 전장 구성품의 매출 인식이 올해 2, 3, 4분기에 꾸준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으로 소폭이지만 올려잡았습니다. 마지막은 삼성 SDI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1분기 대비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이 정책 경로 변화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경쟁사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부문의 수익성과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회사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40조 원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은 향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소화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1만 원에서 68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2022년 108만 원을 제시한 이후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수익률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개인은 10%대 손실을, 외국인은 무려 20%대 수익을 봤는데요.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성적표의 이유 어디에 있는지 남인호 소장님이 살펴봐 주시죠. 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패턴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5, 4, 4, 8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팝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5, 8, 4, 4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삽니다. 이 패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수익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7월 옵션 만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반도체 30%, 자동차 20%, 현금 20%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15, 현대차 10, 기아 10 이런데 이걸 조절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내일 모레부터 비중을 20%로 50%를 늘리고 하이닉스를 비중 15%에서 5% 줄여가지고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는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 현대차 10, 기아 10, 그리고 현금 20, 그럼 70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30을 무슨 방산이라든가 엔터라든가 2차전지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 기대됩니다. 현금 20은 언제 투입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끝까지 안 사고 끝까지 현금입니다. 현금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역전할 종목보다 지금 이기고 있는 종목을 베팅하는 외국인의 전략, 우리 남인원 소장께서 짚어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성적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게임 3대장 하면은 이제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개 게임주의 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인데 NC소프트가 역대 최악의 2분기 실적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게임즈가 올해 사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총 1위 올해 크래프톤이 올해 49% 거의 50% 상승했죠.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이제 시총 3위인데 2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차별은 원래 이제 실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1분기만 보면 크래프톤이 이제 3,100억 영업이익, 그리고 NC소프트 257억 원으로 무려 차이가 12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크래프톤은 뭐 2천억 이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NC소프트는 매출 감소, 비용 증가로 100억 원 가까운 적자 예상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제 매출 비중이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았다. 실적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은 크래프톤이 95, 그리고 이제 넷마블 83, NC소프트가 35%로 역시 이제 매출 확장성에 대해서도 실적에 상당히 좀 연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주가 흐름은 조금 다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수급 상황이 상당히 이 세 개사 중에서 가장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신작 출시도 시작이 되면서 8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이라는 그 게임쇼에 인조이라는 게임을 공개하는 모멘텀이 있어서 일단 추가 상승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올해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4개 신작 발표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는 사실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일 것으로 좀 거의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반기 3개 신작이 이제 추가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실적 성장까지는 아직은 좀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일단 신작 반응을 관찰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내일 신규로 시프트업이 상장되는데 이 종목이 해외 비중이 이제 80% 이상으로 높고 또 서브컬처 장르 콘솔에 특화된 게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에 좀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프트업의 코스피 입성으로 하반기 게임업계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게임주들의 하반기 추이 실적별 엇갈리는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전반적인 온기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초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발 전기 대란이 우려되면 원자재 투자자들이 구리를 대거 사들인 건데요. 일각에서는 6년 후에 구리가 동날 것이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건희 대표님이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5월 달에 이제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투기적인 세력들이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지금 그 뒤로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리 관련주들 주가가 좀 힘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톤당 최고점이 이제 1,857달러였는데 다시 9,80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는 한 15%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승한 상태고요. 앞으로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문제는 구리를 채굴하는 쪽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그냥 쉽게 채굴하던 부분들을 좀 깊이 내려가고 순도가 좀 떨어지는 걸 채굴하다 보니까 물 사용량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구리가 나는 지역이 대부분 건조 지역이다 보니까 바닷물을 지금 끌어와서 담수를 해서 지금 쓰는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구리 가격은 좀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ETF가 구리 관련된 구리 광산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에 상장한 구리 광산 ETF COPX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코드명은 연초 대비 한 25%. 카파에서 나왔네요. 예. 연초 대비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리는 좀 AI 관련돼서 최대 수혜 원자재다라고 보시면 뭐 틀린 게 없을 것 같고요. 예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198메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구리가 2,177톤이나 들어갔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국내 이제 수혜주로 보면 풍산이라든지 이구산업, 그다음에 일부 전선주들, 전력기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이제 통화정책 보고 발표를 했었고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대한 균형은 충분히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CME 패드워치 9월달에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확률이 지금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어제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청계도 얘기를 했죠. 부동산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향후에 금리 정책을 조금 고민해 보겠다 얘기를 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제 원전 관련 이슈도 향후에 17일 날 체코 관련된 우선 협상자 이제 발표도 남아 있는 만큼 원전과 방산 이슈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파이넘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장 힌지에서 이번에는 외장 힌지까지 영역을 확대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파이넘텍에 대한 주가도 좀 유심 있게 체크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